네, 오늘은 경기 선행지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트럼프의 감세안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이죠. 화요일 미국 시간 오전으로 의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방문 목적은 아무래도 감세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감세안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지출됐던 이 지출 안 하고 부채 한도 상한 조정도 이미 하원 상원을 통과한 내용이고, 이 세 가지 정도가 다 묶여가지고 트럼프의 전반적인 감세안 법안이다,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본회의를 상정할 계획이고 이번 주말까지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메모리얼 데이 휴일 전에 트럼프 감세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핵심인데, 거기에는 이제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에 관련 얘기가 있겠죠.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 될 거냐, 이런 메디케이드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 있고, 더불어서 주지방정부의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청정에너지라든지 푸드스탬프 관련된 그런 지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테일하게는 개인소득률 관련해서 그 인하가 영구화 시킬 거냐, 이런 부분도 의견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전반적인 이런 쟁점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몇 주 안에 급격하게 이런 감세안을 포함한 전체적인 트럼프 법안이 수정되기도 하고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 예산국조차도 이번 법안이 어느 정도 비용 추정이 높아질 것이냐 계산하는데 좀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만 따져보면 앞으로 10년간 약 3.8조 달러 수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만 하더라도 대략 2조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과 더불어 채권금리 상승 요인이 이런 재정 적자 확대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나왔던 그런 내러티브죠. 이런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역할 또는 기축통화국의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논하기조차도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재정적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사실 어제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장 초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상승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체 장 초반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까지 나타난 것이죠. 아무래도 벤센트 재무장관이 주도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을 단호하게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장 흐름조차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의 신용등급 강등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흐름이 그렇게 강도 높게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장 흐름이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감세안이라든지 지금 지출안, 그리고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포함된 이런 예산 결의안이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금리 상승의 흐름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재정 적자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으로 계산을 하고 반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의 흐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금이라든지 대체 재산을 통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재정 적자의 우려의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이번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정도 흐름에서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진행 사항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살펴볼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번 4월 달은 99.4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 104보다 더 하락을 했죠. MOM으로는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컨센이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이를 하회했고요. 이번 1% 하락은 23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팬데믹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죠.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나 살펴봤더니 10개의 구성지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로 약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기대지수가 25년 1월 이후 점점 더 비관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여기에는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제조업 평균 근로시간의 기여도가 4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컨퍼런스 보드는 아직 경기 침체 신호를 촉발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경기 선행지수의 6개월 성장률 변화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그 시그널인데 지금 이번 4월 달이 빨간선 부근까지 재차 떨어지긴 했으나 보시게 되면 아직은 미세하게 경기 침체 신호 기준선보다는 약간 위에 머물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거의 근접을 했고 오히려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뭐 아직까지는 컨퍼런스 보드가 이 빨간 선보다는 소폭 위에 있으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작년이죠. 2.8%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1.6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1.8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 하회한 수치고, 더욱이 관세의 충격은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은 6개월 성장률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YY 흐름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4년 6월부터 7월부터 지속적인 개선세가 있었죠. 쭉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반등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6개월 지수도 당연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다만 이 선행지수의 YY 흐름 자체가 25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피크아웃하고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이 YY 흐름을 해석할 때는 급격하게 떨어진 것만큼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습의 흐름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로 연간 변화율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들 이게 반드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게 실제 데이터로 따지면 쭉 떨어지는 가운데 떨어지는 기울기의 각도 자체가 조금 완만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지금 데이터를 이해하시면 좋고,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 시그널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성장률의 변화로 보는데 지금은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컨퍼런스 보드가 과거 경기 침체를 전망했다 철회하고 전망했다 철회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뭐 쭉 보시게 되면 재차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6개월 시그널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거는 최근 데이터가 아닙니다. 뭐 지금은 빨간색 부분까지 떨어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증감률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 저점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같은 속도로 계속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침체 시그널은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은 마이너스지만 파란색 GDP가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았던 구간이 2번 있었습니다. 00년 IT 버블, 그리고 70년대 사례도 있었는데 이 두 번은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부분과 증시의 폭락을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도 좀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행지수인데요.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경기 침체가 생겨야 이게 꺾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알아요. 비농업 고용자 수죠. 아무래도 논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실제 개인소득,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은 당연하죠. 더욱이 제조업 무역 판매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이게 꺾이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4월달 산업 생산에 있어서 변동이 거의 없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고요. 결국 과거 흐름 보면 동행지수가 전월비 하락세가 나타나면 꺾이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던 과거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 간단하게 변화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커플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경기 동행 지수 한마디로 이게 언제 꺾이냐. 뭐 컨버스 보드가 제시하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 필라델피아 연운이 3개월 변화율로 50개 주의 경기 동행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3월 달이고 이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43개 주가 지수가 상승했고 4개 주에서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고 봤을 때는 이 하락하는 주가 또 많아지게 되는데 아직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만큼 경기가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될 만한 경기 동행 지수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 댈라스 연은에 보여주는 주간 단위의 경제 상황 지수도 있습니다. 5월 10일 기준으로 GDP 성장률로 따져서 계산을 해봤더니 2.09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게 1주 전 2.55에서 하락한 그런 수치고 13주 이동평균이 2.44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2.09% 성장률은 13주 이동평균보다 낮고 지난주보다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2%를 상회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완만한 두뇌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그런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흐름, 과거 패턴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투자하셨거나 경기 침체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GDP라든지 매크로 데이터가 안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다가 급격하게 부러지죠. 언제 이렇게 나빠졌나 할 정도로 나빠지고 심지어 이전 데이터들이 다 수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견고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선행지수라고 있긴 하지만 이걸 확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게 선행지표잖아요. 다만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동행지수는 경기 침체 확인 지표로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대응이 늦습니다. 사실상 침체가 오고 나서 동행지수가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행지수의 구성요소 보셨다시피 사실상 논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팜 일자리, 한마디로 고용은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후행지수잖아요. 고용이 꺾이고 나서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동행지수를 보고 대응한다? 이때는 대응이 늦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안에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당장 즉각적인 침체를 나타내냐 이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구간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침체에 투자를 하고 침체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다. 침체에 베팅을 하는 것은 숏베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채권 투자하는 거죠. 채권 투자는 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리세션은 혹시나 모를 보너스적 성격이지 이 침체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과거 경기 침체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위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사실 경제 예측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와 지금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데이터 하나만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질 거에 대한 베팅이고 경기 침체는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보너스적 성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즉 이 말은 매크로를 보면서 내가 침체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 또는 숏베팅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실질 GDP와 과거 흐름 매우 상관관계가 높았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경기 동행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높은 증가율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가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모습이 S&P 500 추정 실적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게 해석될 여지가 아닙니다. 다만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레시오를 따져보면 4월달 0.87이고 위치가 여기입니다. 직전달 대비 더 떨어졌죠.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졌던 과거 사례가 몇 번 되지 않는다. 지금은 상당히 하락한 구간이고 과거 경기 침체 때 그것도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던 그 구간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레시오가 떨어졌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과거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흐름이 매번 디커플링이 났지만 결국에는 선행지수 쪽으로 수렴이 됐다. 그러면서 찾아왔던 게 리세션이다.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간극을 한번 보세요. 뭐 10년이 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한 번씩 나타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침체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우위가 낮죠. 이 기간, 이 넓은 흰색 구간은 대부분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이고 한 번 떨어지는 리세션은 이 음영 구간이에요. 몇 번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례를 아무런 대비 없이 맞았을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도 이런 경기선행지수의 흐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이 두 지표가 모두 하락 영역에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떨어졌던 구간에는 리세션에 진입했던 거 모두 확인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경기선행지수는 어느 정도 이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고 이 파란색이죠. 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도 여전히 50 미만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PMI가 S&P 추정 실적을 선행하면서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죠. 왜냐하면 S&P 500 기업들이 사실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차트 보여드렸지만 S&P 500 추정 실적이 경기 동행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그렇게만 흘러갈 수 없다는 거. 이게 경기 동행지수가 우상향하고 경기 선행지수는 떨어지는 이 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인데 뭐 특이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과거 흐름상 보시면 모두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주가지수 움직임인데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간극이 너무 벌어졌죠. 과거 기술혁신으로 비교되는 IT 버블 당시에도 그때는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증시 폭락이 나타났고 지금은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지출을 통해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됐던 그런 면모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좀 지난 차트인데 뭐 아직까지 동일한 흐름선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립니다. 이 차트는 더 이상 이 디벨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울 텐데 제가 캡처해놓은 예전 영상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경기선행지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정실적 YY 흐름이 이렇게 경기 침체 직전에 디커플링이 나타나죠. 이런 흐름인데 이런 모습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경기가 나빠지기 직전에 트럭 물류 고용이 먼저 줄어드는 모습 이번에도 동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좀 확대된 모습 최근에 연간 변화율로 보게 되더라도 파란색이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인데요. 전체 고용을 선행해서 먼저 꺾였던 거 지금 보시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등의 모습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4월달 여전히 마이너스 0.26% 감소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S&P와 S&P 500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포워드 실적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간극이 크게 디커플링이 발생한 거 확인이 되시죠? 이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고 지금 이 간극이 더 벌어졌다. 결국 추후에는 과거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실적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반복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는 컨퍼런스 보드 말고 OECD에서도 집계를 합니다. 이번 4월달 보시게 되면 꺾인 흐름, 피크아웃한 흐름이 확인되었고요. 이게 3월달 데이터까지만 하더라도 정점에서 유지가 되었는데 4월달 피크아웃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변화율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0.05% 감소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사실 직전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의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경기 회복 흐름이 약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한마디로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완만한 상승세의 모습은 경기 낙관론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피크아웃하고 현재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죠. 경기가 피크아웃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경기 전환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와 OECD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구성지표 간의 그런 항목과 특히 이제 비중이 얼마나 적용을 하냐 이 차이인데 아무래도 OECD는 비중이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더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살펴봤고요. 트럼프 감세한 상황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